그 여자가 돌아왔대. 그것도 새 쌍둥이를 데리고. 한 소문이 조용한 동네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여자가 새아이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아이들이 모두 전 남편을 닮았다는 사실이었죠. 한유진은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녀가 품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새 아이의 얼굴에 담긴 진실은 불가능해요. 내 아이들이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전 남편 장태수의 충격적인 반응, 그의 어머니 이경자의 분노, 그리고 동네를 휘감는 소문들. 한유진은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묵묵히 새 아이를 지키려 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던 그녀가 어떻게 새 쌍둥이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곳으로 돌아온 걸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용서일까, 복수일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건설 현장의 먼지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오후, 장태수는 안전모를 벗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소건설회사 대표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주는 자부심은 컸죠. 주변 인부들이 태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가 쌓아온 위치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위험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현장 마무리하고 곧 들어갑니다. 태수가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경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손주 이야기를 꺼냈겠죠. 10년 전 아들의 결혼을 주선했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손주만을 바라며 태수와 유진 사이에 쐐기를 받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내 한유진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수 씨, 우리 병원 한 번 더 가보는 건 어떨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태수는 이미 지쳐 있었죠. 더는 안 돼요. 어머님도 더는 기다리실 수 없대요. 집에 도착한 태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유진이 어딨어? 오늘도 그 학교에서 늦게 오는 거야? 이경자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서려 있었죠. 다른 방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유진은 이 소리를 들으며 붓을 내려놓았어요. 미술교사로서의 그녀의 열정은 이제 가정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몸이 그 소망을 따라주지 않았죠. 어머님, 유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제발 태수의 말은 이경자의 한숨에 묻혀버립니다. 노력?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손주 얼굴 한 번 못 봤다. 다른 집은 벌써 둘째, 셋째 낳고 있는데 이경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날 밤 태수와 유진은 침대 양쪽 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는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태수 씨, 나 시험관 시술 한 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희미한 불빛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 씨, 미안해요. 나 더는 못하겠어요. 그의 말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다음 날 태수는 변호사를 만났고 한 달 후 이혼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신을 가장 이해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만 태수 앞에서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난 해외로 나갈 거예요. 더는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유진의 마지막 말에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진은 태수의 삶에서 사라졌고 태수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선을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유진이 남긴 빈자리가 여전히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열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여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전, 한유진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오래된 주택가를 걸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7살 난 지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우리가 살 곳이란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지만 아늑한 마당이 나타났어요. 유진이 해외에서 모은 돈으로 구입한 이 집은 그녀와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죠.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유진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오늘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듯 엄마 뒤에 숨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새 쌍둥이인가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런데 어쩜 셋이 다 똑같이 생겼죠? 아주머니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셋 다 많이 닮았죠. 사람들이 자주 놀라워해요. 집 안으로 들어온 유진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지우, 민우, 서우 세 남매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자신들의 방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유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해 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온 감정이 복잡했어요. 해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정우와 다른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아이가 그녀의 삶에 찾아왔죠. 엄마, 여기 와봐요. 서우의 목소리에 유진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아이들이 가리키는 창문 밖을 바라보니 건너편 집 마당이 보였어요. 저기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한테 손 흔들었어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그 집은 바로 장태수의 어머니 이경자의 집이었어요. 유진은 태수가 어머니 근처로 집을 구했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이렇게 가까울 줄은 몰랐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난 유진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우린 지금 그들 바로 옆에 살게 됐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정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유진 씨,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운명이었잖아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시간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시장에 나갔어요. 새 남매는 신기한 것투성이인 시장에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새 아이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아이들 누구랑 닮았는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유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그녀의 걱정은 잠시 뒤로 물러났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들을 지킬 거야. 유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유진과 새 아이는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수요일 오전, 한유진은 새 아이를 위한 장을 보기 위해 지역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와 서우, 지우는 엄마 주변을 뱅글뱅글 돌며 신기한 것들을 가리켰어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민우가 빨간 사과를 가리키자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 가게를 지나칠 때였어요. 몇 년 만에 다시 오셨네요, 선생님. 가게 주인 할머니의 인사에 유진은 놀라워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전에 중학교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제 손녀도 선생님 미술 수업 들었다고 했어요. 유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어요. 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미술교사로 일했던 동네였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복숭아를 구경하는 사이 유진은 문득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태수가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태수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언젠가는 마주칠 날이 올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유진 씨?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더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유진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안녕하세요. 태수 씨. 유진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태수가 한 걸음 다가서려는 순간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이것 좀 봐요.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치며 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새 아이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시선이 새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놀랍게도 세 남매는 어린 시절 태수의 모습을 빼닮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콧날, 심지어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보조개까지. 유진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민우, 서우, 지우를 인사드리렴. 아이들은 낯선 아저씨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안녕하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유진과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얘들아, 저기 과일 가게에 가서 좋아하는 딸기 좀 골라볼래? 엄마가 잠시 이야기 좀 하고 갈게. 아이들은 신난 듯 과일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태수 씨,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상처받은 유진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새 아이의 든든한 어머니였죠. 태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언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대체 그의 말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일주일 전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싶어서요. 유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듣지 않았으면 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빛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대평동이요. 작은 집을 하나 구했어요. 유진의 말에 태수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 근처네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우연이네요. 그녀의 말에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엄마, 딸기 골랐어요. 아이들의 외침에 유진은 태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봐요, 태수 씨.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유진과 새 아이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이경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0시간 전 아들 태수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요. 이경자는 쓰러질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아이들이라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어요. 태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이경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3명의 아이들이에요. 모두 7살쯤 되어 보이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제 어린 시절 모습을 빼닮았어요. 이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세 아이 모두 너무 닮았어요. 어머니도 보시면 알 거예요. 이틀이 지난 지금 이경자는 창밖으로 유진의 집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태수를 속인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이경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동네 다방에 모인 노인의 친구들 앞에서 이경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큰일 났어. 우리 태수 전처가 돌아왔다더라. 5명의 할머니들이 일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이경자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셋을 데리고 왔대. 셋쌍둥이래. 그런데 말이야, 그 여자 불임이라 우리 태수하고 이혼한 거였잖아. 할머니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에이, 그럼 다른 남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이경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이들이 우리 태수를 너무 닮았대.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혹시 사생아일까? 한 할머니가 소곤거렸고 이경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여자가 이혼하고 나서 몰래 태수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어. 이경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더해졌어요. 그날 이후 동네에는 유진에 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생아를 데리고 왔대 시험관 아기라는데 남편 몰래 정자를 훔쳤다더라. 갖가지 추측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유진은 다른 학부모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유진을 보며 수군거렸죠. 민우, 서우, 지우가 뛰어나오자 유진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엄마, 왜 친구들이 우리 아빠 이야기를 해요? 민우의 순진한 질문에 유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니, 민우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가 사생아래요. 사생아가 뭐예요, 엄마? 민우의 눈에는 순수한 궁금함만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건 나쁜 말이야. 그런 말 듣거든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이 갈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유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 씨,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기 전에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진 씨,
지금은 침착하게 아이들을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내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때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건너편 집 창문에 이경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두 여성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 폭풍의 중심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장태수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흘 전 시장에서 유진과 새 아이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흔들렸어요. 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태수는 흠칫 놀라며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회의실에 있지 않았어요. 유진이 데려온 새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수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치, 3명 모두 내 아이들이라고? 태수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요. 2시간 후 태수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어요. 열해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단지 그녀의 눈빛이 더 강인해졌을 뿐이었죠. 오랜만이네요. 태수 씨. 유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태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아이들이 모두 내 아이들이라고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진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태수 씨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이제 믿으시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열해 전에 이혼했고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을 다 말할 순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그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직후에 태어났죠.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이 나를 속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건가요? 태수 씨, 지금은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새 아이들이에요. 그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유진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태수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내 아이들이라면 내게도 그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 씨, 좀 더 진정되면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당신은 너무 흥분해 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께서 아이들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계세요. 제발 그만두라고 말씀해 주세요. 태수는 유진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 제 아이들 맞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경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이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녀는 앞으로 쓰러졌어요. 어머니, 태수가 놀라 외쳤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태수에게 말했어요. 다행히 경미한 쇼크일 뿐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오늘 하룻밤 병원에서 지켜보고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태수는 병실에 앉아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세 아이는 그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들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한유진은 작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건가? 열애전으로 시간은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한유진 씨 시험관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지내시면 돼요. 유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죠.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수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유진 씨, 이야기가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묵직했습니다. 유진은 오늘의 기쁜 소식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태수의 표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우리 이혼합시다. 태수의 말에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도 더는 기다릴 수 없으시대요. 다른 집은 벌써 아이 둘씩 낳고 손주 보며 행복하게 사는데 태수 씨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병원에서 시술이 성공했대요.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님도 나도 더는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아요. 유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 그걸 포기하자고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유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수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경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 인생 더는 망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진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태수와 이경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병원에 다시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저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키고 싶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의 치료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렇게 유진은 홀로 임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한 명이 아닌 세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삼태하였습니다. 출산이 다가올 무렵 유진은 해외에 있는 친구 정우에게 연락했어요. 정우 씨, 도움이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우는 유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이 새 아이를 출산한 후 그녀는 정우의 도움으로 해외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유진은 새로운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유진은 빨래를 마저 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진실이 곧 모두에게 알려지게 될 테죠. 태수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면 이제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이 새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엄마, 정우 삼촌 왔어요.
민우의 외침에 유진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정우가 약속대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우는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아이들은 괜찮고? 유진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었어요, 유진 씨. 당신은 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네요. 태수는 유진의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는 유진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장태수입니다. 유진 씨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정우는 태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 씨는 아이들과 함께 뒤뜰에 있어요. 태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뜰로 나가보니 유진이 새 아이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토마토 빨갛게 익었어요. 서우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다니 그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유진 씨, 유진과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아, 잠시 정우 삼촌이랑 놀아줄래? 엄마가 이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할게. 유진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유진과 태수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세 아이 모두 제 아이들이 맞더군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태수 씨,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을 때도 듣지 않았죠. 당신에게 중요한 건 아이였지, 내가 아니었어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의 말은 가슴 깊이 꽂혔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인데. 맞아요.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지난 열해 동안 이 아이들을 키운 건 저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바꿀 권리는 없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우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 아이들이 궁금해하네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애들아, 이리 와봐.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새 아이가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얘들아, 사실 이 아저씨는 너희 아빠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한테 아빠가 있었어요? 유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응, 있었어.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단다. 지우가 태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우가 한 발짝 나서서 말했어요. 아이들아, 어른들의 일은 조금 복잡해. 하지만 중요한 건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야. 서우가 유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엄마랑만 살래요. 엄마가 우리를 키웠잖아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이제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태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원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지난 열해 동안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유진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당신은 그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를 버렸죠. 태수는 정우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당신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순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태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그럼 가끔이라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애들아, 너희 아빠가 가끔 너희를 만나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대표로 말했어요. 일단은 아빠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요. 태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일요일 오후, 이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유진이 나타났어요. 두 여인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경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세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경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애들아, 이분은 너희 할머니셔.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이경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경자는 천천히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태수를 빼닮았구나. 민우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를 이제 만나러 오셨어요? 이경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 앞에서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나서서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이제야 너희가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셨단다. 그동안은 몰랐거든. 이경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유진은 묵묵히 이경자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차츰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해해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이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해야 할 말이 많지만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아들만 생각했어. 손주를 원한다는 이유로 너를 내쫓다시피 했으니. 이때 현관문이 열리고 장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경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수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 고집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렸어. 태수는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 씨, 나도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말을 믿지 않고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한 건 내 잘못이에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당신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어요. 새 아이들은 조용히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용기를 내어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우리한테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요? 아빠가 어릴 때 어땠는지.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지. 너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정말 많단다. 민우와 지우도 천천히 다가와 태수의 곁에 앉았습니다. 새 아이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경자는 유진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어머니예요. 이 아이들을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어서 고마워요.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분노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유진은 정원으로 나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우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유진 씨.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을 닮아 현명하게 성장할 거예요.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리, 이경자가 감탄하며 맞장구 치는 소리, 유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거야. 저녁 식사 후 태수와 이경자는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운 듯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다음에 또 올 거죠? 태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약속할게. 이경자는 유진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태수와 이경자가 떠난 후 유진은 아이들을 재우러 올라갔어요. 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네요. 지우가 기쁜 듯이 말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에겐 더 많은 사랑을 줄 사람들이 생겼어. 하지만 엄마가 제일 좋아요. 민우가 유진의 목을 꼭 안았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어요. 엄마도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항상 너희 옆에 있을게.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새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것이고 그 이야기는 상처와 아픔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